네, 5시 50분입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몇 가지 뉴스에 대한 저의 짤막한 코멘트도 좀 해드리고 뉴스 행간도 함께 이어서 가도록 하죠. 대만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아주 상세히 구술,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고 채록하고 물론 청취하고 만나서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명이 현재 대만에 있는데 이 4분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한테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사전에 물밑 접촉은 많이 했다고는 했지만 우당탕 하고 나서는 이런 기자 합의문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두 외무부 장관이 말하고 그 다음날 차관을 할머니들 계시는 곳에 보내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께서 피해자가 우리인데 왜 우리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않고 이런 걸 덜컥 합의를 해준단 말이냐 그랬더니 연휴가 겹쳐서 와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이게 우리 외무부 1차관의 답변이었죠. 네, 대만 정부가 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자,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정오 LA와 워싱턴 DC 등 미국 6개 도시와 유럽 등에 있는 소녀상 또는 일본 대사관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거 하면은 불온한 집회라고 또 불어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현재로서는. 경찰이 장그래 운동본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는 1인 시위를 불법 시위로 간주했기 때문인데 민중 총궐기에 대한 소요죄에 이어서 1인 시위 처벌까지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선계님, 중도층이라는 개념이 저도 조금 아까 이게 최유한 평론가가 자신의 관점과 분석 이런 걸 설명하는데 조금은 헷갈린달까 그런 점은 느끼긴 했었습니다. 중도층 개념이라는 게 아주 점진적 개혁을 원하면서 새누리의 부정부패, 사대적 외교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화,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지역성에 얽매여 있는 야당을 싫어하고 노통이나 노빠들을 경박한 사람들이라. 안철수 지지해서 찍는다는 사람들 우리 집안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도층이라 칭하는 것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라고. 이 중도층만큼 학문적으로나 각종 언론에서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또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도 드문 것 같아요. 특히 큰 선거를 앞에 두고는 이 향배 가지고 왜 2012년에도 풍선 효과 운운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걸 가지고들 갑론을박하고 그랬는데 지지정당 없음, 지지후보 없음.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말이 저는 사실 정확한 용어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당파이거나 기존 정당 중에 지지하는 층이 딱 뚜렷이 있지 않음, 또 부동층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보수, 진보, 중도 그 중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몇 가지 이슈에서 사람이 지지하는 곳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중도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용어는 조금 정치하게 나눠서 쓸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중간 이도저도 아닌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자 하는 그것을 거론한 것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해 인사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촌철살인 멘트에 사이다 방송 기대한다고요? 예, 뭐 요즘 속 시원한 걸 사이다 뭐라고 하대요. MBN하고 표창원 씨 한 것도 뭐 사이다 인터뷰 이렇게 말하던데, 그 MBN 앵커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더군요.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궤변처럼 만들어서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갖고 어떤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선거도 예정된 정치 행사의 하나일 뿐이고, 뭐 과장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 가지고 특별히 어디에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옳은 방송이 아닌가. 개인들 몇이 모여서 서로의 입담 자랑하고 낄낄거리고 근거 없이 어떤 말들 그냥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뭐 나중에 아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뭘 그러면서 넘어가고 하는 것들, 그 중에는 뭐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름값이나 유명세 뭐 그런 것들에 기대고, 조금 방송에서 이런 단어도 막 쓰는구나 하는 인간 그 사람들의 방송에 대한 모종의 그 아슬아슬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면서 마치 담장 위를 걷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저는 그럴 능력도 별로 없지만 저를 그렇게 방송을 할 의사는 더더욱 없고요. 예. 그런 자극적인 조미료 쓰지 않고서도 뭐 할 수 있는 걸 한번 시도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생간으로 고른 사항이 뭐 정대철 씨 등 구 민주계 동교동계 사람들이 민주당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미 뉴스로 많이 전달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낭독을 하지 않고, 원래는 기사도 하나 골라놨어요. 연합뉴스나 뭐다 다 골라놨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이 주신 견해와 함께 버무려서 그 얘기를 하고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시그널 해서 뭐 이강윤의 뉴스 행간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 들어가죠. 참고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 뭐 민변의 대표적인 돌직구로 통하는 이재화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6시 한 5분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변호사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들 주시죠. 민주쟁취님이 남기신 견해 보면, 김한길 의원, 김한길 씨 귀하를 정계에 입문시킨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묘소에는 안 갑니까? 그리고 당신의 귀하라고 읽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국보위의 국보위원으로 중용한 전두환 장군께도 인사 가셔야지요. 그리고 탤런트 최명길 씨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일찍 세상을 뜬 전처의 묘소에도 가야죠. 당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한 전처인데요. 라고 민주쟁취님이 쓰셨습니다. 다분히 꾸짖고 일부 귀절에서는 좀 비아냥거림까지도 느껴지는데요. 뭐 개인이 자기 정서를 표시하는 공간이니까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CCT6206님 같은 분은 전곡을 찌르셨다고 화답하셨는데, 예, 저도 이거 그닥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구국을 위한 출사표라도 던진 양, 또는 뭐 홍구공원에 상하이의 헝카오 공원이었나요? 우리말로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홍구공원에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날에 안중근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가 아니었죠. 그분은 이봉창 열사였나요? 아무튼 결행을 앞에 둔 분이 마치 무슨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조상이나 선영이나 어떤 선생님의 묘소에 찾아가서 그 순결한 의지를 가다듬고 뭐 이런 거 하는 양 DJ 찾아가고 동교동으로 이희호 여사 방문해서 큰절 한번 하면 어느 텔레비전 화면이나 똑같죠. 이렇게 그냥 차려입고 응접실에 거실에 주빈석에 이렇게 앉아서 불편한 몸으로 부축을 받아가면서 겨우 한두 마디 이렇게 하고 서로가 어색하게 웃고 이러는 거, 이거 정말 왜 이렇게 후진적이고 촌스러운 정치를 아직도 되풀이해야 합니까? 또
동교동, 상도동이 한때 이 나라의 민주화의 발전소이자 기지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명백히 기억하고 인정합니다. 양김시대, 오죽하면 양김시대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물리적으로 40대 초반에 이르러서 60대 후반 또는 70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대한민국 정치사는 양김정치사라고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양김정치가 다 잘했고 다 좋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박정희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협력과 경쟁 이런 속에서 해온 공도 있지만 과도 아주 많습니다. 우선 정당의 사당화, 정치자금, 뒷돈, 기업들로부터 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통로를 고착화시켰던 것도 있고요. 사당화, 제왕적 총재상,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존재하는 정당, 그가 무슨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따라가야 하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 같은 거 있었습니까? 3당 합당, 그렇죠?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안 좋은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승할 정치적 세력이 마땅치 않으면 그걸로 그냥 소멸하면 됩니다. 한때 동교동에 드나들면서, 한때 상도동에 드나들면서 가신 노릇하고 뒷바라지하고 자기의 주군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지킬 때 옆에서 제법 역할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칭송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그가 모셨던 주군이 사라지고 나서 그의 정신은 놔두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놔두고 모여서 작당질이나고 포스코에서 뒷돈 받아서 롯데백화점에 무슨 음식점 코너 같은 거 하나 얻어서 권노갑씨가 그랬죠 아마? 포스코 윽박질러서 누구 취직시키고 이런 짓들 하면서 무슨 동계 무슨 상도동계입니까? 상도동계의 적자라는 사람이 그래 새누리당 대표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위안부 협상이 잘 됐다느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하니까 가서 손가락 받아가면서 상주 노릇하고 이런 게 무슨 부끄러운 짓을 알아야 말이죠. 걸핏하면 무슨 동교동 찾아가고 묘소를 참배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하면 DJ 정신을 계승하는 게 되는 겁니까? 택도 없이 웃겨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검은 양복에 흰 목도리들 하나씩 쓰고 흰 장갑, 그건 현충사 가면 나눠주죠. 국립현충원에 가면 꼭 추운 날 입 호호 불어가면서 공무원들 아침 일찍 출근시켜가지고 호안 하나 들리게 하고 가서 합니다. 뭐라고 쓰고요. 그럼 또 그걸 대단한 그림거리인 양 뉴스거리인 양 보도해주는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대철 씨 등이 모여가지고 김봉호 등등해서 옛날에 역전의 용사 40명이 모여가지고 탈당을 한답니다. 그 이름들 보니까 지금도 가요무대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신문사 편집국장이라면 정치부에서 이 기사가 올라오더라도 저는 단신거리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킬할 것 같습니다. 정대철 등 구민주계 내일쯤 더민주당 탈당, 동교동은 내주쯤 결정하겠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대철 씨가 무슨 일을 해왔죠? 그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그의 어머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요. 지금 그의 아들이 누구의 청탁성 민원을 받아서 공천을 주게 됐고 그래서 의원하고 있는지도 대충은 들어 아는데, 정대철 전 의원님 그리고 고문님 어쩌시라고요? 그래서요 탈당하신다는데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무슨 대단한 일이 터진 것 마냥 보도하는 것도 참 가증스럽습니다. 옥석은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 뿌리 찾아다니면서 DJ가 어땠고 YS가 어땠고 하면서 묘소 기웃거리고 미망인들 가서 방문해서 마치 지지라도 받아낸 양 이런 작태, 구태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통하던 시대 진작에 지나갔고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만 떠날 때는 그저 말없이, 그리고 언젠가는
좀 더 커다란 전선에서 좀 더 큰 대의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점잖게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경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화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여전히 씩씩하신 목소리 듣는 척합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 후련해하고 정의란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법치를 믿고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 예전에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알려주시고 일갈해 주시기를 청취자들을 대변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법조계의 돌직구라는 별명이던데 그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유명하신 변호사분들은 예. 좌고 우면한 끝에 어느 쪽으로도 책 잡히지 않을 말씀을 점잖게 골라가면서 가만히 잘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조금만 딴짓하면은 긴가민가하고 아리수송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은 그냥 누가 들어도 yes or no가 분명하고 질문을 아주 그렇게 해서 돌직구란 별명이 아닌가 싶은데 분노하라 정치검찰이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어제 탈당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한길 탈당문을 보니까 가관이다. 그래서 양아치 정치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 기자가 맞게 쓴 겁니까? 아니면 잘못 쓴 겁니까? 양아치 정치.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아, 그래요? 예. 그 양아치 이런 말은 잘 공식적으로는 안 하려고들 하던데 우리 이 변호사님 그렇죠. 괜찮으십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요. 김한길 의원의 탈당문 자체가 문재인 대표를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그 정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좀 금도를 넘는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스스로도 전직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같은 당원과 같은 국회의원이었던데 자기가 대표까지 했던 그 친정당을 그렇게 매몰차게 비난하는 것 자체를 보고 제가 분노를 참지 못했죠. 예. 혹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는 김한길 의원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심하다가 쓴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자가 잘못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가 고민 끝에 이 정도 언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셨다는 얘기고. 혹시 우리 이 변호사님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측이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도 밝혔지만은 지금 현재는 당원도 아니고요. 지금 민변 활동만 열심히 하고 여의도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점은 저도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가지 아주 제대로 물으셨는데 답변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명백히 밝혀야 그나마 한 3선, 4선, 한 계파의 리더라고 자부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거에서는 국민들께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심정으로 물으셨겠지요? 그렇죠, 예. 하나하나 따져보죠. 당신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거부할 때 무엇을 했는가? 이거 왜 물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서글프고 현상이 세월호 사건이고요. 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세월호 진실 규명을 계속 이렇게 은폐하고 그다음 방해하고 있는데 당시에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 농성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농성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김한길 대표는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예, 그때 체크무늬 난방샷스 입고 천막 밑에 앉아 있긴 했었어요. 사진 한 번 정도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은 진정성을 전혀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그것은 결국 우리 가장 아파하는 국민들 옆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그 정신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서민의 편에 서는 거죠. 예. 자, 또 이런 질문도 날리셨습니다. 온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할 때 귀하는 무엇을 어디서 했는가? 예, 저는 참으로 놀랐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김한길 대표 등 지금 현재 탈당을 했던 사람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탈당 모의를 하고 있었죠. 탈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전 국민의 분노를 모아서 지금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비판을 하고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잘못된 국정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선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거죠. 예. 어저께 탈당을 선언한 김한길 의원에게 우리 이 변호사께서 돌직구 7가지 질문을 던진 것 중에 5번째, 5번은 이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의 혁신안이 된 김상곤 혁신안을 실천하는 게 왜 패권주의인가? 패권주의란 말은 김한길 의원이 탈당 선언문에서 그런 용어를 쓴 거에 대한 지금 그렇죠. 질문이죠. 패권 정치가 결국 안철수를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작년에 1년 전에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당직자 인선 하나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비주류 의원들에게로부터 계속 사퇴하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네. 근데 패권주의라고 하면 실력으로 제압을 하는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힘으로 다수를 만들고. 네. 위력으로 또는 힘으로 네. 그 사람들 징계를 한 명 또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국민들은 너무 이렇게 무르다 카리스마가 없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하는데.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 있었지만은 네네. 패권주의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예. 그 패권주의하고 정반대 현상이죠. 패권이라는 것은 제왕적 통제 시절에 네. 그 총재가 공천권을 무기로 그렇죠. 1인 보스가 좌지우지 할 때에 지칭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패권주의 현상이 너무 없어서 문제죠. 옛날에 밥 사주고 예. 술 사주고 돈도 좀 재벌들한테 받아다가 그 중에 예. 일부 조금씩 찔러주면서 자기 밑에 줄 세우고 예. 예쁘게 보이면 공천 주어서 자기 계파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몸집 부풀려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보려고 하고 파당을 이루고 이런 게 패권주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가 패권주의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예. 패권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질문 7가지 돌직구로 날리셨는데 그 중에 7번째를 제가 꼭 여쭙고자 해서 인터뷰하자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연휴 중이긴 했지만. 자, 7번. 직전 당 대표까지 한 당신이 자신이 만든 우물에 침을 뱉는 건 자살 테러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 이 변호사께서 직접 쓰신 거죠? 예, 제가 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거치고 문재인 대표를 맡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과 지금의 당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의원이고 같은 당원이고 같은 당은 당규가 있어요. 네. 단지 차이 나는 것은 대표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도부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했죠. 영원히 야당만 할 정당. 네. 그다음에 지금 김한길 의원은 어제 탈당문에서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정당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결국은 자신들이 그러면 그런 정당의 대표자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비난하는 거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다. 그래서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자살태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아주 그냥 제가 기자를 오래 했었거든요. 예. 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를테면 제목거리가 그렇습니까? 제목거리가 줄줄이 나오니까. 저도 기자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 양아치 자신이 만든 우물에 침 뱉는 자살 테러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일단 자극적인 말을 뉴스원이 해주시니까 그것만 더블 컷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저는 그것이 그 표현이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보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 김한길 의원은 이거 탈당 기자회견문을 제가 인용을 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연결이 됐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쭙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하십시오. 아니, 앞으로도 한 5분 정도 더 예, 인터뷰를 할 겁니다만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의원이 친DJ 정신을 개성하겠다고 오늘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이랬는데. 동교동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추도사가 생각이 나요. 네. 아마 MB 정부 때 방해해서 일부는 낭독을 못했지만 그 위에 책자로 나왔었는데 예. 이 구절이 있어요.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민주주의, 네. 서민경제, 남북 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이다. 음흠. 이제 후배들이
이어서 잘 해주길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후배들이 그 두 정신을 이어서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야당 정신은 친DJ, 친노무현이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를 계승하는 것. 그러니까 친DJ면서 반노라는 것은 네. 결국 사이비 민주주의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이비 민주주의다. 예. 저는 이번 기회에 탈당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이비 민주주의자가 갈라서는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자리에 진정한 민주주의자들로 채우면 예. 결국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진정한 민주정당이 될 거로 봅니다. 오히려 더 지금 이건 뭐 분당해서 세력이 약화되고 쪼개지고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도 하는데 차제에 확실한 옥석 구분을 해서 진용을 바꿈으로써 마이너스 몇십 포인트보다는 플러스 몇십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더 힘을 키워가자 이런. 예, 저는 뭐 그런 기회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가시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난 연말에 합의문 없이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뭐라고 합의 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양국 외교부 장관의 합의가 법적 기속력을 갖습니까? 뭐 우리 민법에서는 뭐 구두 그 계약도 계약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국가 정상 간에 국가 간에 그 협상이나 계약이 구두로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 국민이 정부에게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위임을 한 적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민법상의 무권 대리죠. 즉 권한 없는 자가 한 협상은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 예. 무자격자가 대리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뭐 재산권을 포기시키는 계약을 한 것과 같은 거죠. 예. 지금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여쭙자면요. 예.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내용 회견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민의 특정한 사람들, 즉 46분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입덧뻥끗하지 않겠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가역적으로 최종 해결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일부 국민의 권리를 왜 국무위원, 장관 한 사람이 제안을 하려면 국회 같은 곳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 전제가 그 대리권을 피해자가 대리권을 국민들에게 위임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일본국과 어떤 회견을 하고 어떤 합의에 이르러도 좋다. 귀화가 해봐라라는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서울에 있는 갑을 간의 분쟁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병이 갑을 대신해서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린 거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그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못 돼서 아무래도 그게 좀 궁금한데. 법률은 상식입니다. 왜 일국의 외교부 장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뭐 불가역적이고 최종이라는 등 그래서 이건 두 정부 간에 만들어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럼 문건 자체도 그렇게 뭐 일본 정부로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뭐 한국 정부로서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적 선언이지 계약서가 아니에요. 계약서면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갖고서 공동 사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서로 읽은 게 다르더라고요. 자기들의 입장만 밝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윤병세 그리고 기시다 외상간의 이른바 기자회견문의 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이재화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서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